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저희 뉴스탑10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볼까요? 오랜만입니다. 백혜룡 경정입니다. 백경정이 최초로 제기했던 이른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실체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결국 무혐의로 종결을 한 건데요. 백혜룡 경정 수사 외압 주장에 사실 2년 가까이 여건이 휘둘린 셈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발표 날에도 백혜룡 경정은 사건을 덮었다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화요일 뉴스탑10도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예, 오늘 10위 첫 소식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배우를 은퇴했어도 이 사회적 파장은 여전합니다. 바로 조진웅 씨. 이 과거의 소년범 전력에 이어서 성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나왔죠.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이 거론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토록 했습니다. 맞죠, 장관님? 네. 장관님, 소년범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 소년범을 따로,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가 소년 시기에 보호 처분한 것은 그 이후에 장래에 신상에 어떤 그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원래 그 법의 취지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장관님, 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되는데 네. 강력범죄, 가령 강간이라든지 뭐 강도, 살인 이런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 모 배우의 소년범 그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와 못지않은 정보를 학교가 가지고 있고 대입 과정에서는 반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소년범 전력의 조진욱 씨 은퇴 과정을 보면서 이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나왔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학폭 가해자, 연루자들에게 대학 입시 불이익을 주는데 그럼 소년범은 안 되는 거냐? 이게 오늘 주 논의 과정이 야권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진웅 씨 문제가 사실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년법에 따르면 사실 소년범죄 같은 경우는 일체 이제 나중에 알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이제 소년법의 취지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학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입시할 때 분명히 당시에 이제 반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불평등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조진웅 씨가 워낙 이제 유명한 배우지 않습니까? 예. 공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과거에 대한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얼마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느냐, 이런 어떤 게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조진웅 씨에 대해서 지금 옹호하는 측에서는 왜 소년범 때 이미 다 한 건데 그걸 왜 지금 들춰내느냐는 문제인 것이고, 예. 또 한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실제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어졌고, 예. 그리고 한 번도 이분이 뭐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예. 자,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조진웅 씨가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분이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연예계에서 활동도 두드러졌고 꽤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들을 우리가 대중들이 처음 알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분이 그동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나 반성이나 뭐 본인이 알린다 이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그걸 그냥 아무런 일도 없도록 그거 자체가 알리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대중적 분노는 꽤 큰 것 같습니다. 소년범도 학교폭력 가해자 대입 불이익처럼 같은 공정한 잣대로 봐야 된다. 소년법 제1조는 이렇습니다.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걸 목적으로 제32조 소년의 보호 처분,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법의 기존 원칙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의 한 추진단장, 자문위원장이 무대에서 끌어내는 사회의 비정함에 분노한다. 근데 이 어쨌든 동일한 잣대여야 되잖아요. 근데 학폭 가해자, 그거보다 훨씬 더 범죄 이력이 짙었던 소년범과 사회적으로 뭔가 이 정보 공개도 안 될 뿐더러 대입 입시에도 불이익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이 문제적인 어떤 사회 이슈로 대두를 하면서 이 대입의 불이익을 실제로 주는 것까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실제로 올해부터는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소년법에서 정하는 저 취지는 예. 만약에 미성숙한 시절의 과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저지른 일이 사회 출발선상에서부터 낙인 효과로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이 범죄 집단에 그대로 스며있게 들게 되는 이런 예.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 소년범의 범죄 자체가 상당히 악랄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지금 중범죄, 강도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학교폭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취지상 비춰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강조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어떤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서 소년범을 보호하자는 이 취지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작 피해 회복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소년범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민사소송 송달 자체가 안 돼서 예. 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보호 없는 가해자의 보호가 설득력이나 의미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의 보호가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가해자에 대한 이런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비로소 의미와 설득력을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조진웅 배우의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비행 청소년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갱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이 사람이 다 갱생되고 교화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봐서 갱생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배우가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라는 생각 듭니다. 어제 한 변호사가 조진웅 씨를 장발장에 비유하면서 이 소년범 전력을 보도했던 그 기자들 고발했었습니다. 오늘 그 변호사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소년법 70조입니다. 조회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데 이것에 위반했고 그것에 따르면 위반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처벌 대상입니다. 갑자기 우리 뉴스에 큰 트렌드를 연예인 뉴스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내란 1년인데 이상하죠. 이성균 씨도 그랬고 GD도 그랬죠. 저는 조진웅 씨가 문재정부 시절에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저 두 사람의 말 참 따져볼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최진봉 교수님. 이 김경호 변호사라고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도 지냈던 이거 이렇게 보도한 것 자체가 국기문란 사태라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도하는 것 자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으면 그분의 표현이고요. 예. 저는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 이걸 어떻게 정보를 얻었느냐 하는 부분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조회가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예.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뭐 저는 충분히 그거는 법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보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보도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소년범으로서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면 그건 뭐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음모론이죠.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연예인 관련된 여러 요건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는 경우들이 조진웅 씨 있습니다.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보냐, 누가 본인 이슈가 덮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얘기인 것 있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연예인 사건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여러 그 얘기들이고 음모론들이죠. 근데 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조진웅 씨 사건 자체가 그런 것과 연관돼 있냐 예.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연관성도 지금으로서는 확인된 게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음모론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실과 같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기문란 사태라는 표현까지 썼고 어떻게 저 소년범 전력을 해당 매체가 알고 보도했냐라고 특정 변호사는 고발하겠다. 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김원준 씨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최전봉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 친문, 친여 성향의 활동 때문에 작업당한 것 같다. 장발장 탄생 못한다라고 했어요. 조진웅 본인도 장발장 비회 안 바랄 것 같다. 이러다가 조두순 불쌍하다 할 판이다.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100번 양보할 것도 아니고 김원준 씨 말 중에 작업당한 것 같다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으려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소년범 전력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아무런 논란도 없고 정말 사회봉사 성격의 본인 작품 활동 뭐 여러 가지 정말 사회 기가입이 됐으면 전 그거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추가 보도에 따르면 동료 폭행, 음주운전 이런 전력까지 의혹이 나왔는데 마치 이제 특정 사람은 작업당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고 친여 성향이니까 누군가에 작업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을 항상 이 김어준 씨는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음모론이 글쎄요 그동안 맞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사실 이 조진웅 씨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조진웅 씨가 뭘 대단한 정말 나라의 어떤 정말 문란 정도를 다룰 정도로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조진웅 씨가 이런 일이 있는지 알으셨나요? 다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그동안 보여줬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라든지 독립운동가라든지 했다면 저는 그래서 조진웅 씨가 이렇게 본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연예인 무대에 나오기 전에 예. 또 유명했을 때 자,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나 했더라면 아마 국민들 많이 수용했을 겁니다. 예. 자, 근데 본인은 일체의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고 예.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좀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근데 이걸 뭔가 아주 뭐 이 정말 장발장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더 씌운다든지 뭔가 어떤 이 이념적인 또 진영의 문제로 이 문제를 환원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는 사안 자체가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뭐 조진웅 씨가 뭐 친여 활동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게 폭로됐다라고 하는 저 음모론은 글쎄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발장 빵 훔쳐서 민생범죄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작업을 당하는 게 글쎄요. 뭐 100번 양보해서 음모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아닌 거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작업당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남현 기자님. 네. 어떤 추가 폭로와 의혹이 또 나와도 이제 조진웅 씨는 은퇴했기 때문에 소속사 측은 이제 앞으로 입장 표명 이게 뭐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혹은 뭐가 아니었다 이렇게 가타부타 설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조진웅 씨는 공식 석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소속사하고 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 뭐라고 하던가요? 네, 소속사 측은 사실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게 크게 공론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모든 책임을 짓고 그리고 차기작까지도 이제 피해를 입을까 봐 본인은 이제 은퇴 선언을 하고 다 여기서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건이 더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 입장에서도 조진웅 씨 입장에서 솔직히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이제 자기들이 지금 본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침묵밖에 없다. 여기서 더 이상은 어차피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안 기자가 직접 그 조진웅 씨 소속사와 통화를 해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뭐 과도하게 감싸는 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뭐 배우 생활의 마침표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게 퇴출이냐 아니냐 은퇴를 떠나서
이제 잊혀지고 싶은데 계속 정치권에 소환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소수자친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사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당혹스러운 거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조진웅 씨가 맡았던 역할들, 특히 세상에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뭐 저도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시그널 후속작도 준비 중인데 뭐 위약금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가 맡았던 배역과 대사에 대한 괴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뭐 이른바 친여 성향의 일부 사람들은 소년원 근처도 안 가본 청춘이 있냐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상식 밖의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았죠. 엄격하지 않았어요. 네. 아마 지금의 소년범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아마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네. 확실시되거든요. 네. 성인이 범죄 저질렀다고 하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범죄입니다. 이걸 감싸는 많은 분들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왔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정당의 대가는 당연히 치러져야 될 것이고 순리대로 흐를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싼다는 그 모습이 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볼게요. 뭐 박범계, 김원희 여당 의원들은 뭐 주말 새해까지만 해도 조진웅 씨를 다소 감싸는 듯한 말을 하다가 이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추가 의혹들이 제기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입장 표명은 없거든요. 근데 이 말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허주현 변호사님. 여당의 최고위원 이현지 의원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당 일부가 섣부른 조진웅 씨 옹호는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여당에서 좀 제대로 된 사안을 파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처벌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배우로서의 평가는 대중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죗값을 치렀다는 말은요. 가해자든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누구든 간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처벌받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죗값을 치렀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피해자한테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조진웅 배우가 지금 낙인 효과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소년법 보호의 어떤 취지상 조진웅 배우가 이제까지 배우로서 활동하고 뭐 광복절에 나가서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국민 특사로 활동하는데 이전의 소년보호 처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도 없거든요. 예. 바로 이것이 소년법의 취지입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예. 실제로 조진웅 배우는 배우로서 성공하고 명성도 얻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은퇴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그 소년 보호 처분의 낙인 효과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조진웅 배우가 배우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중에게 받았던 사랑을 배우로서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낙인 효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낙인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부터 조진웅 배우가 알겠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나중에 배우로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 바로 낙인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웅 씨 관련 얘기 때문에 소년범 전력에 대한 뭐 공개 혹은 앞으로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준엄한 엄벌과 동일성산을 봐야 되지 않냐 여러 사회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법적인 것과 정치권 그리고 연예계 소식까지 나눠서 한번 조진웅 씨 상황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논란의 인물 바로 연예계 개구먼 얘기입니다. 바로 박나래 씨죠. 이 매니저 갑질 의혹 혹은 불법 의료 의혹이 제기된 박나래 씨, 개구먼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요. 알려지기로는 매니저 한 명과는 밤새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또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대화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서로 이제 다 풀었다니까 고소 고발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취소가 돼야 될 거예요. 박나래 씨 측은 들으신 대로
뭐 이제 법적 쟁송은 이제 법적 소송은 다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남현 기자님,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매니저 한 명과는 박나래 씨가 오해를 풀었다고 했는데 또 소송과 뭐 고소장은 접수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미 고소장 같은 경우는 미리 제출했던 거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그 전에 박나래 씨에 대한 그 갑질 의혹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왔었잖아요. 예. 본인은 아마 이것을 굉장히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매니저 측 역시 내가 무엇에 부당함을 당했는지, 그리고 박나래 씨가 그동안 TV에 나와서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아요. 술을 예. 굉장히 많이 먹는다든지 뭐 매주가요? 안주를 예. 예. 그것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웃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것을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나 피로감이 높고 힘들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일단은 박나래 씨가 입장을 밝힌 거와 같이 오해가 쌓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면 이거는 뭐 양측이 만나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 지금의 저 문제는 사실 그 주사 이모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예.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 중단을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첫 대응은 전 약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매니저들과의 오해가 있었다고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지금 우리 대중들은 이건 불법 의료 행위라고 좀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어도 앞으로 본인이 해명해야 할 단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현 기자가 취재한 바 혹은 생각한 바는 네. 전 매니저는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끼리 그냥 개인 간의 얘기인 거고 결국은 박나래 씨가 대중에게 활동 중단 말고도 설명해야 될 거는 이른바 주사 의무, 불법 의료 관련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 말고도 일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당사자인 그 주사 이모라는 A 씨 자체가 오히려 처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나는 의사가 맞고 굉장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2차 피해가 또 다른 연예인까지 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 그분의 SNS에 보면 박나래 씨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만났었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낸 연예인들이 지금 있어요. 주사 이모와 친하게 지냈던 네. 유명인들이요. 네, 그래서 예. 지금 기획사들은 사실 거기에 명단이 지금 사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니저들, 그 아티스트들한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무도 나는 관련이 없다. 그냥 사진이 찍힌 것뿐이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박나래 씨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 또 다른 추가적인 사건들이 좀 파장이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 명이긴 합니다만 매니저와는 오해를 풀었다는데 일단 법적 절차는 또 절차대로 진행이 중이고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박나래 씨의 모친이 또 1,000만 원의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가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모르겠어요.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까 남 기자가 말했던 그 부분 바로 주사 이모 논란입니다. 박나래 씨 주사 이모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현직 의사인 이 사람도 참전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 곳에서나 무면허 의료 행위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진료는 의료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하게끔 돼 있죠.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이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아마 이게 뭐 약간 법률적으로 얽힐 거예요. 내몽고 지역에 의과대학이 4개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대학은 없고요. 내몽고라는 데가 중국에서도 오지잖아요. 무슨 공부를 했을 것이며 거기 설사 4개 의과대학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우리가 가서 공부할 만한 지역일까 라고 의심해봐야죠. 뭐 허주현 변호사님, 이 주사 이모는 명백한 불법이고 뭐 출신 학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제로 최근에 알려진 얘기로는 5년째 임대료도 길게 못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의문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일단 주사이모가 명백한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졸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몽고에 있는 모 의과대학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중국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로서 행하는 의료 시술은 모두 다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0번 양보해서 의사 면허가 우리나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밝혀진 것처럼 왕진 가방을 들고 여러 주사제를 모아서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가서 피로회복 주사, 미용 주사를 시술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법상 왕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 사람은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중에 한 가지는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전공했다는 의료 미용학과에서 배우는 것 역시 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학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배웠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지금 이 사람이 설립했다고 여겨지는 사업자 등록증의 이 사업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화장품 제조업, 의료 관광 중개, 인터넷 홍보업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 임대료도 사무실이 있긴 하지만 무려 5년째 미납이고 주인이 여러 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얘기하는 어떤 메디그룹,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한 회사의 대표로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이런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 행위를 하러 다니니까 어떤 외관만 갖추기 위한 유령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이거 의사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의료계에서 나왔고 이거 누구든 무면허고 의료 행위 불가하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주사이모의 위법, 불법 정황에 짙다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될 텐데 당연히 그 주사 이모를 자주 불러들였다던 박나래 씨도 또 다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시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현 기자님,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그 주사 이모와 SNS로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들이 벌써 리스트에 올라간다? 그런데 이 박나래 씨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서 이 주사 이모의 실체가 밝혀지고 불법이 뚜렷이 드러난다면 그 나왔던 이름들도 이른바 주사 이모 연예계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고요. 사실 이 주사 이모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도 사실상 있고요. 많은 지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연예인이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주사이모라는 그 A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모 연예인의 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팬들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냐라고 지금 해당 아티스트한테 지금 사실을 규명해달라고 SNS로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황이 본인이 박나래 소속사가 아니잖아요. 다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는 입장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매니저가 얘기했던 저런 카카오톡 내용도 있고 결국 이 박나래 씨가 이거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본인은 이제 털고 오기 전까지 모든 활동에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활동 복귀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매니저 논란, 갑질 논란과 이 주사 이모, 이른바 불법 의료 논란 얘기까지 9위는 박나래 씨 얘기였습니다. 조진웅 씨, 박나래 씨여서 오늘 8위도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손을 꼽다 보니 연예계 올해 12월은 정말 악몽과 같을 겁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입니다. 조세호 씨가 최근에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휩싸였고 본인이 이제 항변하고 해명을 했는데 오늘 조세호 씨가 본인이 출연하고 있는 고정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면서 오늘 SNS에 글을 썼습니다. 남현 기자님. 네. 지방 행사 다니다가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관계에 신중했어야 되는데 성숙하게 대처를 못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 하차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야말로
조세호 씨야말로 진실 규명에 가장 빨리 대처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조세호 씨 논란은 사실 비슷하게 조진웅 씨와 비슷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진웅 씨 사건이 사실 워낙 크다 보니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그 대응만 하는 것으로 비춰졌었는데요. 예. 사실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도 절대 아니다. 이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중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웃음을 주는 그리고 약간 인간미 넘치는 그런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의 약간의 배신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시청자 게시판이나 조세호 씨가 출연하는 곳곳에서 굉장히 이제 그만 출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하차 운동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특정 프로그램 언급하면 뭐 워낙 유명해서 1박 2일이나 네.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에 게시판에 꽤 조세호 씨 비판 글들이 네, 많았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프로그램에서는 조세호 씨 입장을 믿기 때문에 프로그램 녹화를 강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고 예. 심지어 그 조세호 씨를 지금 굉장히 저격하고 있는 그 A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A 씨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 더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니 조세호 씨는 바로 이제 이쪽에서도 사실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했지만 예. 더 이상 시청자분들 앞에서는 조금 설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신속하게 일단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애초에 며칠 안 된 얘기죠. 고가 선물 수수, 조폭 연루설이 제기됐고 나 금품 안 받았고 조폭 행위와 연루 없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어제 추가 폭로를 얘기했고 오늘 고정 프로그램 자진하차. 그런데 여기 보면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제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저는 오늘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내일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싸우겠다. 제보 받은 거 많다. 마치 조세호 씨가 어떤 입장 표명이나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추가 의혹, 조폭 연루를 제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하차 결단에 존중과 박수를 보낸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폭로자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지금 좀 의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조세호 씨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본인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조세호 씨에 대해서 이건 정말 온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폭로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조세호 씨의 하차 여부와 상관없이 폭로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그동안의 태도와는 좀 부합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차 결정을 하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자신의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자기도 사람인데 깡패들이 두렵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보관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앞으로 추가 폭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조세호 씨의 하차 결정이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중들의 의심을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고 말았거든요. 예. 지금 저 사람이 조세호 씨가 하차 결정 나오기 이전에 폭로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 지금 조세호 씨가 조폭들과 단순히 친분 관계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면서 이 도박 사이트를 합법적인 업체로 하고 그걸 자금 세탁에 활용했다라는 그런 힌트까지 줬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게요. 이 사람이 여기서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조세호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번 하차 결정이 조세호 씨에게는 개운치 않은 뒷맛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부터 하나씩 제보 많다고 했던 폭로자인데 돌연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조세호 씨 하차 결정 이후에. 그 남현 기자님. 사실은 뭐 조세호 씨 입장에서는 다 털어낼 걸 털어내고 일단 프로그램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하차했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보면 유재석 씨나 이경식 씨 개그우먼 선배들이 조세호 씨한테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 욕심을 좀 버려라. 뭐 이런 말을 과거에도 많이 했었다면서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 조세호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배들이 조언을 해줬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유퀴즈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세호 씨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왔었죠. 예. 그래서 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났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면서 필요하진 않다라는 조언을 뼈 있는 말을 사실 남겼었고요. 예.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유재석 씨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티스트의 명예훼손이나 악성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파묘되고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파묘요?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한 2년 전에 그 개그맨 유병재 씨가 예. 조세호 씨랑 같이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예. 당시에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병재 씨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인 아이고 그리고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이다라는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나기 10분 전에 누굴 또 초대해도 되겠냐는 이렇게 설명을 계속 몇 번을 했었나 봐요. 예. 조세호 씨가. 그랬을 때 유병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동욱 씨나 다른 사람들 되게 좋으신 분도 많았었는데 어디서 건달하시는 분들이라는 이런 단어 표현이 나와요. 물론 뭐 예능은 예능이지만 예, 말씀하셨죠. 예능이지만 그게 예. 굉장히 지금 과연 이게 이런 좀 평소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나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면서 약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욕심이 많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정말 조폭 연루가 된 건지 여부를 털어내고 나오겠다. 오늘 자진하차를 선언한 조세호 씨. 조진웅, 박나래, 조세호 이 세 명 연예계 악몽 같은 12월 얘기 12928회에서 차분히 짚어봤습니다. 이제 7위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만 보면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금은방 도둑이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이고요. 금은방 앞에 포착된 CCTV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쓴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두고 저렇게 금은방 유리를 쳐요. 유리문을 치는데 뭔가 힘이 좀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수십 번 쳤는데 저 정도 힘이면 깨질 리가 없죠. 그러다 저렇게 갑자기 돌연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포기하고 달아납니다. 허준 변호사님, 저 같은 걸 보셨는데 금방 도둑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을? 금방 도둑이죠. 특수절도 미수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보신 화면이요. 예. 처음 일어난 범행이 아니었어요. 예. 이전에 한 번 더 다른 금은방을 털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방에는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예. 요새 금은방 주인들이요. 이 절도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밤에 그 귀금속들을 다 빼고 모형만 놔두고 금고에 넣어놓고 퇴근하는 경우들도 예. 많거든요. 이 주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집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했는데 안에 귀금속이 없어서 실패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야 되는데 예. 불과 4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다른 금은방을 목표로 해서 저렇게 둔기를 들고 유리문을 깨부수면서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치니까 수십 차례 내려쳐도 문이 깨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이 돌아갔고 지인의 상가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오후 6시에 이 CCTV 등을 추적해서 따라온 경찰에게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야간에 손괴 침입해서 절도하는 것은 가중사유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 특수절도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 양형 기준 최대 4년까지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이 사람이 미수에 그친 게 자의적으로 범행을 반성해서 중지한 게 아니라 다 외부 환경 때문에 장애 미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예.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보고 필요에 따라서 감면해줄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는 이 집요함이 예. 재범 가능성 높다고 봐서 그렇게 좋은 양형 사유로 작용할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람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구속영장 신청되면 구속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뭐 금은방이 안 털려서 정말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저렇게 어설픈 금은방 털이봉 안산에서 정확히 포착이 됐습니다. 7위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 둘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6위로 가볼까요? 민주당의 로고가 나왔고요. 바로 이제부터 특검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간부가 금품을 줬다는 걸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됐는데
민주당 사람들에게 금품 줬다는 걸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게 편파 수사 논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또 다른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그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총리님, 불법 정치 자금리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내리실게요. 총리님. 한학자 총재 통일교가 국민의힘에게만 정치자금 된 게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도 제법 있다.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건희 특검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이 그러니까 통일교 정치인 접촉 아마 저기 민주당 뭐 사람들 포함이 됐을 텐데 내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쭉쭉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앞서 특검에서 민주당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통일교 핵심 간부가 진술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이제 국수본에 넘겼다. 애초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건 번호만 줬었는데 이걸 국수본에 조금 전에 이첩했다. 속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이 이제야 넘기는 셈이 됐어요. 이런다고 자신들의 잘못이 면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영호 씨가 이미 지난 8월 달에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사실을 이미 진술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이미 2018년, 2019년 정도에 이제 이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상 이 공소시효가 대략 7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빠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8월 달에 이런 진술을 받았다면 만약 특검의 논리에 따르면 저는 당연히 특검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자기들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진작 사실은 국수본에 이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수사하면 이거는 뭐 큰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빨리 기소를 했더라면 될 텐데 문제는 이걸 윤영호 씨가 법정에 나가서 진술하고 이게 논란이 되고 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이제 와서야 이거를 사건 번호를 했다고 그러고 이제 이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직무유기입니다. 결국 특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혐의거든요. 자, 이제 일단 국수본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수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당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시각각 공소시효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사건을 수사해서 어쨌든 간에 진실을 밝혀내다 보는데 이미 진술 자체가 이미 특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특검이 넘겼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특검의 잘못은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2인자 윤모 씨가 과거에 현금 4천만 원과 고가 시계를 민주당 영남권 중진 의원에게 줬다고 하고 3천만 원. 뭐 각자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김진욱 대변인. 그럼 특검이 일단 저렇게 물론 국수본에 넘겼다. 뒤늦었다. 그럼 이제서야 나중에라도 김건희 특검이 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 특검이 마무리가 되면 저 차원도 야당에서는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특검을 특검할지 아니면은 김건희 씨에게 주어졌던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수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2차 특검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룰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부 그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는 것 이해가 됩니다. 특검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사실 저는 이 당시에 만약에 지금 특검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예를 들면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넣었을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균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특검이 이렇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특검에서 해왔던 많은 그 역할들 이런 부분까지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특검이 자기 관리를 좀 잘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라는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사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을 했던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라도 국수본에 이첩한 것은 나름 특검에서 자신들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맡겼다라는 측면에서 볼 땐 또 인정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그 통일교의 핵심 간부 입에서 민주당 사람들에게 돈 대줬는데라는 진술이 안 나왔다면 이걸 국수본에 넘겼을까 하는 의문도 근본적으로 가질 수는 있어요. 일단 김건희 특검의 속보 저거 이 국수본에 이첩하겠다. 통일교 정치인 접촉 얘기를 만나봤다면요. 원래 저희가 준비한 얘기로 가볼까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이런 관련 의혹이 있다면 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식 후원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지급을 후원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합병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통일교에서 금품을 줬다 하는 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의혹 나온 게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통일교와 민주당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게 전직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표, 당대표 당시 주요 보직이었던 전직 의원이 통일교의 이른바 3인자를 여당의 당직에 앉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23년 재작년입니다. 4월에 저 이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통일교의 실질적인 넘버 3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통일교의 핵심적인 조직이 모든 데를 관장하는 데가 천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거기에 행정정책실장 하던 사람을 2023년 4월에 민주당에 어떤 조직이 있냐면 세계 한인 민주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거기 의장은 당대표고 부의장으로 저 이모 씨를 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 이모 씨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재일 의원, 오선의 변재일 의원이 운영하고 있던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라고 있대요. 거기에 사무국장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통일교가 여기저기 돈 뿌리고 뭐 여야 막론할 거 없이 뭐 이것저것 선물 주고 그런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통일교의 고위 관계자가 당직을 맡은 정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오히려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저 통일교의 넘버 3라고 한 사람이 맡았던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통일교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어떤 정당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된 행위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저 한학재 총재도 화면에 나오지만 애초에 이른바 통일교와 국민의힘 정교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아니 통일교가 무슨 배포가 있어서 누가 정권 잡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정당에만 저렇게 힘을 실어주지라는 의혹, 의문은 세간에 좀 많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정황도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막론 없이 다 일단 다리를 놨다. 당직도 맡게 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교인들에게 민주당원으로 가입할 사람은 가입하라고 독려했나? 주간조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 교단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표랑 보고받았냐? 나중에 추가 조사하면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가입 독려를 통일교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루어졌으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특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모 씨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실체가 이제 어떤 건지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규모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누가 거기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민주당의 어떤 인사와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과연 민주당 쪽에 누가 연관이 돼 있다면 그 사람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이 실체는 파악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밝혀서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만 예. 더 이상의 의혹이나 추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민주당과 협조하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민주당이 어떤 인사가 개입돼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조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특검이 선택적으로 편파 수사한 거 아니냐 논란 떠나서 최근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 비판할 때 당신 통일교랑 이렇게 뿌리 내려서 연관이 있으니까 위헌감이고 해산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통일교의 3인자가 여당 일부 당직도 맡았고 예를 들어 통일교가 민주당에서에게도 당원 관리 동렬해서 실체가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정말로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연관돼 있는 뭐 국민의힘 같은 그런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수사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냐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의 경우에 민주당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예.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밑에 단에서 아니면 뭐 통일교에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민주당의 직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 예. 그러니까 규모면이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되는지 안 했는지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섣부른 판단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수사는 진행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름대로 또 여당도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희가 사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물론 오늘 최근 재판에서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 등등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통일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당선에 이런 표현을 써서 뭐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네. 펜스 전 부통령이 만난 사람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다. 특검은 이걸 유착 정황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모르겠어요.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유착 수사 근간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앞서서요. 자, 지난 2일 국무회의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는 것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해산까지도 검토해보라는 이야기를 거듭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논리라면 자, 당연히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유착해서 지난 대선 때 당원들이 가입하고 또 정치자금도 주고 이런 등등 해서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ODA를 받아서 캄보디아에 뭐 진출했다. 뭐 등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특검에서 쭉 해온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근데 지금 드러난 걸 보시면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만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 오니까 위성락 지금 현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김현종 1차장 두 사람과 펜스 부통령이 만났다. 자, 이거와 그다음에 당원 가입도 그때 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자금도 줬다.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돼야 될 정당이다라는 논리와 예. 그다음에 지금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주당도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통일교가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뭐 세계 평화와 관련된 행사를 쭉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여야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예. 지금 아마 언론들이 거기 참석자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을 그동안 쭉 해왔고 정치와 밀접하게 관계됐다 그러면 예. 사실 이거는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예.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아마 확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당대표 때 통일교의 정말 이 핵심 인사를 당시에 당직을 줬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규모야 특검이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 통일교가 뿌리내는 규모가 다를 수 있어도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관련 없으니까 일단 사건을 접어뒀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통일교 간부를 여당 당직에 앉혔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함께 그리고 앞서 특검이 일단 통일교와 정치인의 접촉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다, 이첩했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준비한 6위에서 만나봤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오늘 언급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5위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간 통일교 돈은 나쁜 돈이고 민주당에게 간 돈은 착한 돈이냐, 이게 지금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의 핵심인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일주일 만에 또다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난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여튼 저기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해산 권한은 그 소관부처입니다. 소관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통일교가 민주당 쪽 준 돈 불면 죽이겠다. 전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저는 이건 그냥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만에 두 번째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난번에 1번처럼 해산 명령 검토. 오늘은 보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을 꽤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법률 위반 시 해산시켜야 된다. 좀 문체부 소관인데 좀 알아봐라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지금 통일교에 대한 이제 민주당 쪽 연관설도 나오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연관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처벌받아야죠. 예를 들면 이게 민주당에 만약 줄을 댔든 뭐 정치자금을 댔든 만약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 그렇게 한 것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행동한 종교단체가 계속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단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재단법인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과 연계돼서 종교단체 고유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그거 자체가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법인으로서. 그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입장이 다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압박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렇게 얘기하면 더 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저렇게 압박을 해? 그럼 우리가 다 공개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 취임 초기 한마디에 그 종교 재단의 해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우진수를 앞둔 통일교 사람이 대통령과 척을 지고 더 분다고요? 아니 그럼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불지 않는다고 해산 안 시키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공개적 자리에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개되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에 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법에 위반된 상황이니까 재단을 해산시켜라고 하는 것이 뭐 시켜라고 한 건 아니죠.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 누가 뭐 개입된데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있으면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설명은 지금 되레 만약에 민주당에도 조금이나마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는 그걸 오히려 우리도 자체 발본색원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실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뭐 다른 정당에 문제가 있던 것도 바로 잡고요. 그럼 지금까지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재단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파적인 어떤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걸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에 준 돈 불면 죽이겠다는 저열한 협박 아니냐? 법률 위반, 해산.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2주에 벌써 2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일부 종교계가 받아들였을 때 물론 뭐 누가 봐도 통일교 얘기했다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강주영 대변인 얘기는 특정 종교단체를 지적하거나 언급한 건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일부 종교단체가 보수화되는데 우려를 표한 거다. 종교단체도 이런 비판을 속내를 드러낸 보도도 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일단은 누가 봐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통일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봤지만
통일교가 보수적인 종교단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민주당하고 훨씬 더 유착관계가 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교 말은 쉽게 하는데 법적으로는요. 통일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법에 따라 가지고 재단법인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그 정부에서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감독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재단법인 해산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뭐 판단해가지고 해산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요. 지금 예. 그 통일교의 핵심적인 관계자였던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에게도 여러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품을 제공하고 돈을 줬다 그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특검이 자기가 수사도 안 하고 경찰에다 이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수본에 넘겼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똑바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은 듭니다. 예. 종교단체 해산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언급한 여러 속내가 있을 텐데 통일교 관련 이슈와 함께 6위와 5위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4위도 오늘 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슈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백혜령 경정이고요. 결과적으로 한 2년 동안 백혜령 경정에게 휘둘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2년 전부터 주장했던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사업을 했고 그 과정을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장관이 눈 감아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화면 하나를 만나볼 텐데요. 백혜령 경정의 주장과는 달리 말레이시아 밀수범 반입 과정에서 세관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물어봐. 이쪽으로 나간 게 정확한지 1월달에. 이거는 잠깐 3만 원 정상이요. 입고 사는 거다. 입고 사는 거다. 잠깐 정상이요. 아니 깜빡하. 입고 사는 거다. Wait, this is January. Yes, I know it's one. Aku dah cakap dengan kau jangan. Cakap itu saya. Sekarang dia 이문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이 저렇게 동부지검 합수단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세간의 외압 의혹이 없었다는 말레이시아 사람들, 말레이시아의 취지를 얘기를 쭉 영상까지 공개했어요. 밀수범 자백 허위 진술 종용, 전원 혐의 없음 처분,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외압 없었다. 일단 조혁진 변호사님, 네네. 동부지검의 오늘 결론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하라고 마약 사업했다. 이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동부지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예. 이문정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6월 4일에 그 이재명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월 10일에 만들어진 게 저게 바로 합수단이에요. 그 합수단이 동부지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대검 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8월에 대검도 못 믿겠다. 대검의 그때 마약부장이 노만석 그 부장이었는데 나중에 대검 차장이 됐던 노만석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문정 밑으로 보내자 해서 동부지검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문정 검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거 혐의를 밝히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문정 검사장이 8월부터 맡아가지고 예. 지금 8, 9, 10, 11, 12 거의 한 5개월 동안 파고파고 팠는데 결국 없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의 그러한 오해에 의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힘 실어준 사람들 사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무혐의.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 경찰 관계자 8명, 뭐 더 윗선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전원 무혐의 처분. 이거를 조혁진 변호사에서 그러면 이문정 검사장이 무혐의 내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간을 2달 전으로만 돌려봐도 한창 백혜령 경정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실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당시 여권에선 이런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속 시원한 결정입니다.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을 믿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백혜룡 경정의 파견 지시에 대해서도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특정 사람 파견 지시하냐 라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원론적 당부를 했고 왜 이재명 대통령의 백혜룡 경정 뒷배서주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김병주 의원의 최근 상태가 궁금합니다. 체증이 확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체증이 다시 올라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말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 정도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다 보셨잖아요. 자, 저렇게 이 마약 운반범들이 서로 말레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레이어로 서로끼리 다 조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저 영상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어떤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난 2년 동안 국회,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 다 사실은 저 백혜룡이라는 사람의 저 주장을 뒷받침하고 정말 의인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저 사람의 한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망상이라고 할까요? 본인만의 소신 이거에 다 휘둘렸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사실은 지시까지 내려서 특별수사팀까지 만들고 라꾸라꾸 침대까지 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접이식 침대요? 네. 결국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 거기는 다 그러면 매수된 사람들인가요? 다 검사들, 수사관들 정말 열심히 수사했는데 전부 다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전부 다 혐의 없으면 드러났어요. 그럼 그동안 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거를 보상받아야 되나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정도 지시를 할 정도면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파악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대통령이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백혜룡 경정의 말만 믿고 이거를 직접 지시하고 수사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결과가 이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학 의원님,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동안 백혜룡 경정이 주장했던 걸 보면 마약 독점 사업했다고 확신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고 권력자가 국세 세금 5조 원 빼는 건 쉬운 일이다. 한동훈 전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도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게 좀 실체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국민의힘 쪽이나 야권 쪽에서는 이거 뒷배서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뒷배를 서준 게 아니고 실제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당시 백혜룡 경정이 수사팀을 도대체 왜 와해시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제가 봐서도 너무 과잉되게 뭔가 이 계엄을 일으켰고 그 계엄에 대한 어떤 비상 자금으로서 그 필요하기 때문에 마약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벌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었던 거잖아요. 본인이 주장을 했을 때. 근데 그것도 약간 전 과잉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를 잘 하고 있었던 팀이 느닷없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되고 팀이 공중분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임은정 검사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 국수본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지금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 부분까지도 좀 밝혀져야만 저는 이 사건의 얼개나 전체적인 그림들이 좀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이대로 덮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한동안은 또 문제제기가 계속 될 수 있는 측면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개운하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태의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 자체가 지금 없다는데 격까지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 사태의 본질 보십시오. 과연 그러면 세관이 지금 통과시켜 줬습니까? 마약 자체를 허락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사하고 이런 문제는 격가진 문제인데 자꾸 그런 문제 가지고 본질의 문제를 자꾸 훼손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본질은 처음부터 외압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 외압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 정도가 나와야만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외압 의혹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누군가 압력을 받아서 결과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일단 임은정 검사장도 무혐의 결론을 냈고 그러면 뒷배서준
백혜련 경장 긴급 투입에게 허락해준 이재명 대통령 책임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야권의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백혜련 경장은 아니겠죠.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와서 오늘 백혜련 경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저는 내일 안에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수 직무 유기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속인 거 없어요.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단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아무나 우리 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요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근데요, 저 김진욱 대변인 오늘 백혜련 경정이 무혐의 발표 날에도 이거 그냥 검찰이 덮은 거다. 압수수색 신청 6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나 서울 동부지검이나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거 그냥 백혜련 경정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글쎄 저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은 처음에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뭐 이 마약 이 정권에 의한 마약 그 사건으로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는 쪽으로 이게 이제 변질되어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누굽니까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련 지금 경정이 두 사람이 같이 지금 그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백혜련 경정이 투입되게 된 것은 이문정 검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합수본에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백혜련 경정의 의구심 또 주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직접 가서 해결해봐라 문제를 본질을 파헤쳐봐라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제 백혜련 경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본인이 못한 이유를 결국은 본인의 능력, 역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검찰 이문정 검사장이 주도하고 있었던 이 팀에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다시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은 이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됐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역할을 또 자꾸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 봐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무혐의 발표 날에도 압수수색을 시청한 백혜련 경정. 이게 뭐 무혐의가 났는데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 이제 상위권 주제로 하나씩 가볼 텐데 다음 주엔 바로 이겁니다. 저 외신 기자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지난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의 답변부터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네. 어떤 경위로 돼 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무슨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쯤? 시점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입장 밝힌 지는 요 며칠 됐는데 개인 안전 경고까지 받았다는 NK뉴스 기자의 최혁진 변호사의 국민의힘도 이거 외신 기자를 압박하냐, 국제적 망신,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NK뉴스 저도 좀 생소해가지고 찾아봤더니 2010년에 설립된 독립 언론사, 그다음 북한 관련된 뉴스를 많이 취재하는 그런 언론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여러 명 억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보고도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저런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만약에 저 외신 기자가 저렇게 좀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면 심지어 외신 기자도 저런 위협을 느끼는 판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했는가.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억류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제 바로 애초에 그 사실관계를 몰라서 위선화 안보실장이 물었고 구체적인 수치야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국가 지도자 지금 이 남북 관계 대치 상황에서는 그래도 꿰고 있었어야 되는 거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이도학 의원님. 이게 사실을 언론 자유 이게 결국 대통령실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외신 기자 언론 겁박이 이뤄진 거 아니냐는 취지 어떻게 국민의힘의 얘기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 글쎄요. 이건 치부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사안을 당연히 뭐 깨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속도 문제나 무게 문제나 경중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의 100%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제 저 부분이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볼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파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미 회담 노딜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되려면 일단 대화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무드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서로 간의 신뢰나 이런 것들을 당장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노력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것이 뭐 언론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언론 뭐 이 자유를 형해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북한 억류자 관련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 3위로 길지 않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 딱 2개 남았습니다. 2위로 가볼까요? 일단 최근에 여러 중진들로부터 전선을 바꿔라, 생각을 고쳐야 먹어야 된다, 윤 어게인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장도영 대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 한번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이쪽 자리가 많이 비었는 아직 안 나오셨나? 송원석 원내대표 정확한 말은 이쪽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아직 안 나오셨나?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뭐 의원총회야 뭐 107명 다 전원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뭐 최근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개파 혹은 여러 가지 곁들 여기는 사실은 기자들이에요, 취재진들 이쪽은 빈자리가 제법 있다. 당 분위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 12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상당히 급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지금 텅 빈 자리, 사실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이 거의 다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이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결속력, 이게 지금 현격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12월 3일 계엄 1주년 되는 날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그래도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우리가 절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고 또 그걸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동혁 대표는 아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SNS에서 단 이 계엄 자체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조차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25명의 의원들이 또 사과를 했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실은 이제 당대표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장동혁 대표의 또 행태도 나는 나의 스케줄로 가고 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 당 의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가니까 지금 TK, PK 그동안 그래도 친윤들 뭐 이런 의원들까지도 저렇게 지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저런 장면이 연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한홍, 어제 주호영 이런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장도혁 대표를 향한 쓴소리에도 오늘 장도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그 탄핵 1년 평가에서 한 발언, 그다음에 젊은 의원들이 한 거 다 방향이 맞죠.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민심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의계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PK 6선이죠. 주호영 의원도 윤 전 대통령 폭정 얘기를 했는데 이도학 의원님. 네. 오늘 장도혁 대표 다시 한번 뭉쳐도 모자란데 편 갈라 공격한다. 애둘러서 이렇게 중진들 말에 반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 부분이 윤어계인데 상식파가 마치 맞붙고 그다음 헌법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파와 반헌법을 계속 유지하자는 파가 맞붙는 것으로 보일 텐데 이 근저에는 지방선거 영남 공천권을 가지고 저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어쨌든 계엄이 일어났고 위헌 위법한 판단을 그때 당시 그냥 그 즉시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진들이나 아니면 영남권 의원들은 다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서 결국 영남 공천권을 가져간다. 근데 이 지난번에 저희가 당대표 선거 때도 그 유튜버들에게 면접 보러 갔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그때 유튜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남 공천에 뭐 이 몇십 프로를 내놔야 된다, 몇십 자리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어찌됐건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헌법적 이 차원에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태도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전 당동혁 지도부가 이것에 따라서 흔들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는 이 와중에 잠시만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이에요. 국민의힘 얘기는 이른바 작년 10월에 있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의 작성자들은 강남 병바 재외국민 당원이다. 가족 이름으로 쓴 작성자 3명, 뒷번호 4자리가 같다. 그러니까 논란 게시글의 작성자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 이름 같은 당원 4명이 당원 게시판 논란 한 달 뒤에 탈당을 했다. 기자단의 긴급 공식 형식으로 전해왔다. 제가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다 읽어봤지만 결국 저 얘기는 국민의힘의 오늘 발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이거를 지금 발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당에서 긴급 기자단 공지라고 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사실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그 조사가 끝났다라는 것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관련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게시했는지는 그 조사 중에 있지만 역시 그분들이 가족관계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탈당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그 시점과 일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쪽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특히 장동혁 대표의 노선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이상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명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이 발표는 굉장히 그 긴박한
정확하게 급작스럽게 나온 발표고요. 이 내용 자체도 실제 확인은 아직 안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확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읽히는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요즘 꽤 공교롭게도 장도혁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와 별개로 이제 긴급 공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게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결국은 당원 게시판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한 것이다, 이런 결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계엄까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건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자기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냥 보는 사람 답답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점이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에 국민의힘이 긴급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주사 이모가 폭로하면 탑10 아이템, 뉴스 탑10 아이템 연예인으로 채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폭로가 돼야 봐야죠. 일단 뭐 사건의 파장을 봐야 되니까. 아이템 같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가해자 용서와 감싸기는 피해자만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마당발 인맥이라 들었는데 인맥으로 하차하는구나라고 조세호 씨 말씀하신 것 같고요. 특검도 죄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 무슨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하냐. 백혜란 경정 비판 목소리.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1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의 강경파 이른바 법사위원들이 주도해서 내란전담 재판부법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들과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야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내란전담 재판부를 그런 이연 시비 걸린 것들을 거의 최소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 취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위헌 시비가 있죠.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해요? 이미 언론이 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이미 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는 심의 유감이고. 이현정 의원님.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는 위헌 시비가 있을 뿐이지 위헌 소지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시참말로 쫄아서 그런 거고, 왜 이렇게 제동을 거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직이 판사시잖아요. 그게 참 생소합니다. 참 시비가 있으면 당연히 소지가 있는 거죠. 소지가 없는데 시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헌이 적고 많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헌인 거와 아닌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 판사를 하신 분이 뭐 시비가 있는데 소지는 없다? 이 논리가 무슨 논리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법률 전문가 각 법원장들이 전부 다 이 법은 위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관 대표자 회의가 이 법은 위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관들 다 위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자, 추미애 지금 위원장은 이들보다 더 법상식과 그다음에 법률적 경험이 많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런 독선적인 것이 민주당을 지금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합리적 생각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청래 대표가 이걸 로펌에다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아니, 로펌에 있는 변호사보다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훨씬 더 경험도 있고 현실에 지금 직무에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돈을 들여서 로펌에다 물어봐요?
그 로펌에 물어보면 그 로펌은 만약에 위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그 로펌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이미 다 변협, 대한변협, 전직 변호사 협회장들 전부 다 위원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그냥 10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지 글쎄요. 참 이거는 정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에 제동이 걸리는 느낌도 있어서 김진욱 대변인. 지난주 금요일에 1인 1표지 최종 부결. 그리고 사실 내란 재판부는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못지않게 연내에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연기됐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쫄아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요. 글쎄 이 문제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장은 이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미온적으로 하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당도 국민의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어제에서 의총의 결론은 앞으로 그런 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얘기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여론과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정청래 대표를 고립하려는 이런 생각? 이런 작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공교롭게도 2위 국민의힘 내부 장도혁 대표에 대한 비판 혹은 1위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 여러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여야가 양극단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그 장면이 오늘 국회에서 연출이 좀 됐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 장면이 뭐냐면요. 오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성이 오고 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현장 화면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인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사 안 하는 건 자유인데 그거는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장에게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국회 관행의 오랫동안의 관행인 국회의장께 인사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잠깐 중단하시죠. 자, 잠깐 중단하세요. 의제의 발언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네, 의제 내 발언으로 하세요.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죠.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현장 화면 잠깐 볼게요. 다시 한번. 아까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야당 얘기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인데 왜 의장이 내 말을 막냐라고 했고 우원식 의장은 아니 의제에 관련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인사부터 얘기하냐. 곽규택 의원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또 박상혁 원내수석 부대표 나오고 각자 나와서 또 갑자기 단상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장면입니다. 1위를 이렇게 마치게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금 국회 현실이기도 하고요. 무제한 토론의 시작점을 두고도 국회의장과 오늘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이 종교재단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